아르바이트는 저는 하진 않았는데 제 그 플랫메이트가 했었어요. 그 어디지 그 중국 식품식 아시안 마트에서 했었었는데 저도 처음에는 해볼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영어도 좋고 용돈에서 뭔가 좀 더 받아서 나 혼자 쓸 수 있고. 근데 파운데이션 할 때는 솔직히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그 친구도 방학 때 잠깐 짧게 한 거였고, 왜냐면 시험 이런 게 진짜 걱정이 되고, 막상 초반에는 넉넉한 것 같지만 뒤로 가면 막 과제 시험에 계속 막 모의고사 준비 이런 게 엄청 많아서. 근데 구하려면은 맨체스터가 더 구하기는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엑스터 자체는 일자리가 오히려 더 작으니까 기회도 더 적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국어를 할 수 있다면은 좀 더 구하기는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거 이 부분 제가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면 파운데이션 때는 대학 부설로 갈 때만 일주일에 10시간 음, 아르바이트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10시간밖에 못해서 파운데이션 때는 거의 사실 못한다고 보는 게 맞기는 해요. 파운데이션에서 같은 학교로 진학할 때에도 자소서가 필요한가요? 필요하기는 한데 보지 않고 그냥 오퍼를 줬어요. 컨디셔널 오퍼를 줬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것도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엑스터 지금 선영 학생 나왔던 그 졸업했던 엑스터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유카스 통해서 다른 학교 지원이 가능한 학교고 그럴 때는 유카스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자소서가 필요하고요. 학교에 따라서 그 유카스 지원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네, 자소서를 없이 그냥 입학 허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파운데이션 과정 마치고 학부로 진학할 때도 IELTS 성적이 필요한가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네. 아까 그 선영 학생이 그 간단하게 얘기는 해주긴 했는데 만약에 내가 엑스터 파운데이션을 졸업을 하고 엑스터 대학으로 진학을 할 때는 파운데이션 과목 안에 있는 영어 과목으로 IELTS 점수가 대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다른 대학으로 지원할 때는 IELTS 성적을 내야 됩니다. 어, 대학교 동아리는 저는 처음에 엑스터에서는 양궁부를 들었거든요. 근데 네. 처음에는 동아리 그 프레셔 위크라고 해가지고 그때 막 동아리 있는 것들 구경 다닐 수도 있고 거기서 막 팜플렛 같은 것도 나눠주고 그리고 막 QR코드로 찍어서 정보 같은 것도 알 수 있고 근데 이렇게 돈을 내야 되는데 처음에는 체험 기간처럼 할 수 있어서 오히려 한국보다는 동아리가 훨씬 많은 것 같고요. 취업 동아리라는 거는 없지만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에 관련된 동아리가 나중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약간 비슷하게 뭔가 취업 동아리 같은 거는 있어요. 딱 취업 동아리다 이렇게 말은 없지만. 근데 진짜 다양하게 많아요, 동아리는. 특히 스포츠 관련된 쪽이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영국 유학을 평가하면 어때요?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저는 영국 유학 선택한 거가 정말 만족스럽고요. 코로나 상황이라서 걱정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엄청 걱정했거든요. 왜냐면 한국은 훨씬 확진자가 적지만 그래도 약간 막 어떻게 이러는데 영국은 지금 막 10,000명 넘게 막 그러는데 막상 오면은 어, 초반에는 진짜 걱정돼요. 인종차별 있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나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그럼 병원 갈 수도 없는데. 근데 코로나 걸리면 병원 못 가는 거는 맞지만 그런데 길거리에서 저는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이후에 인종차별 같은 거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 전에 인종차별 당한 적 몇 번 있거든요. 그랬는데 걱정하신 것만큼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일단 내가 마스크를 잘 끼고 그런다면. 근데 막 파티 같은 거나 그런 거는 웬만해서는 안 가는 게 좋죠. 왜냐면 몰래 파티하는 애들도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대학교에서 챙겨주는 것들이 많아서 내가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참여하고 싶다 하면은 나한테 기회는 진짜 많이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제가 여기 말씀하신 거 조금 추가로 제가 질문이 있는데 선영 학생 네. 같은 경우는 한국 대학교 1학년도 다녔었잖아요. 2학년 다녔어요. 2학, 그러니까, 다니셨었죠. 네. 그럼 한국 대학교랑 영국 대학교는 어떤 부분이 가장 틀린 것 같아요? 교육적인 부분에서? 교육적인 부분에서
한국 대학은 무조건 외워서 시험을 보면 된다. 그러면 그게 가장 큰 것 같은데, 여기서 당연히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뭔가, 적극적일수록 뭔가 얻는 게 많고, 진짜 뭔가 내가 이 과목에 대해 알게 된다? 진짜.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 거의 대부분이 강의하고 끝나고, 뭐 세미나 같은 것도 조금 있지만 큰 비중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큰 비중은 강의가 차지하는데, 여기는 세미나도 진짜 많고, 그래서 선생님 포함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들끼리 하는 거를 선생님이 그냥 참관하시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 종류로 공부를 참여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서 교수님한테 물어본다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뭔가 더 적은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과정에는 영국 학생들이 많이 없고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많다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근데 사실 파운데이션에는 영국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은 우리나라처럼 국제 학생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국 학생 없고 국제 학생만 있을 텐데, 지금 저기 한국 말고도 많은 다양한 국가에서 학생들을 만났을 텐데 어디 국가가 좀 많았어요? 선영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당연히 중국이 많은데, 이게 제가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그 낮은 반? 그러니까 이게 낮다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영어 실력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친구가 말해줬거든요. 그 약간 반장 같은 애가. 근데 제 반에는 일단 한국,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러시아, 그리고 뭐 카자흐스탄, 그 또 가나, 그리고 또 다른 아프리카 쪽이랑 뭐 알제리아 진짜 많았거든요. 왜냐면 저희 반이 거의 10명, 16명? 그런데 진짜 다양한 국가가 많았는데, 다른 반은 거의 홍콩, 말레이시아, 중국, 거의 중국, 한국 이랬어요. 레벨이 낮을수록 조금 아시안계 학생들 비율이 좀 더 높아지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홍콩 애들은 영어를 잘해서 높은 반에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그 영국 학생들이 많이 없다고 그거 여쭤보셨는데, 영국 학생은 없었지만 영국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애는 있어요. 그 뜻은 그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왜냐면 초등학교부터 다녔는데 파운데이션으로 왔거든요. A레벨 성적이 별로 안 좋았거나. 홍콩이었어요. 그래서 A레벨 했다가 온 애들이 진짜 많았어요. 저희 반에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선영님 IELTS 시작하기 전에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였나요? 일반 대학 어, 학생 수준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쵸? 네, 저 5.5 나왔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시험 봤었거든요. 어학연수 하기 전에? 네, 아, 그랬어요? 네. 그때 한국에서도 학원 다니다가 IELTS 시험 봤었나요? 학원은 등록할 때가 안 갔어요, 아예. 처음에 한 2번 갔다가. 두 번. 근데 약간 가장 중요한 거 IELTS는 캠브리지면 진짜 단 것 같아요. 캠브리지에 나오는 단어 외우고. 네. 또 다른 질문이, 아까 한국에서는 이제 강의만 맞는 반면 네. 미국은 강의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튜토리얼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아마 그거 차이를 조금 모르셔갖고 그거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하고 세미나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강의할 때는 그냥 한국이랑 비슷하게 강의를 하세요. 그리고서 세미나 때는 내가 몰랐던 거를 질문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랑 다르게 뭔가 내가 그 강의에서 배웠던 거를 주제로 뭔가 주제를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준비해서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푼 적도 있고요. 문제 풀고 그거에 대해 같이 그 답을 대해 얘기를 한 적도 있고, 또는 그거 준비한 거를 한번 그 상법 그 세미나 때는 그거를 우리가 약간 모의 법원처럼 해서 그거를 법원에서 하는 것처럼 연기 그거 하는 거를 교수님께서 보시고 피드백 주시고 질문 그랬었어요. 근데 세미나를 하는 그 조만이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조들도 그거를 보고서 무조건 질문을 하게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궁금한 사람 질문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2조가 발표를 하니까 6조랑 7조는 물어볼 점을 해라. 준비해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럼 강의보다 세미나는 조금 더 규모가 작게 진행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맨체스터가 어, 저렴하셨는데 일단 평균적 용돈을 한 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기숙사비로 따지면은 대충 네. 엑시터에서는 거의 180파운드 정도가 나오거든요. 사람들 보면은 180에서 거의 200 정도 파운드. 근데 그리고서 택시비 같은 것도 예를 들어 엑시터가 6, 7파운드가 나오면 맨체스터는 4, 5파운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돈은 정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많이 쓸 때는 많이 쓰고 왜냐면 이게 나가서 놀면은 훨씬 더 많이 쓰게 되니까 적게 쓸 때는 더 적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한 평균적으로 최대한 적게 한다면 저는 한 60만 원? 근데 포츠마스에서 30만 원으로 생활하는 남자애를 보기는 했어요. 한국인.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아끼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한 100만 원은 넘게 쓰는 것 같아요, 보통. 한 달에요? 용돈만? 용돈이 아니라 그냥 제가 쓰는 게 최소? 많이 쓰네요. 왜냐면은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좀 집안에 있어서 덜한데 엑스터에서 약간 놀러 나가고 그러면은 많이 쓰게 되죠. 일단은 쓰기 나름이다. 최소는 그래도 한 6, 70만 원은 최소라고 봐야겠네요. 용돈 쓰는 게. 솔직히 뭔가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나가고 싶다 하면은 저는 한 최소 60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 근데 사실 한국도 그 정도는 필요하니까 사실. 그쵸. 맞아요. 근데 약간 중요한 거는 약간 확실히 딱 다르다고 느낀 점은 교통비랑 집값은 일단 엄청 기숙사비가 엄청 비싸고 교통비도 막 버스 한 번 갈 때 막 3,000원 이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택시를 많이 타죠. 비슷비슷한데. 숙박이나 교통비는 조금 한국보다 비싸고 오히려 식료품 값은 우리보다 싸다. 식료품 값은 훨씬 싼 것 같아요. 네. 아까 용돈은 파운데이션, 말 그대로 네? 숙박비 빼고 본인 용돈만 얘기한 게 6, 70 정도. 아까 또 질문이 있는 게 파운데이션 과정에서 발표하는 평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발표가 강의실 같은 곳에서 PPT로 발표를 하나요? 아니면 교실에서 간단하게 발표를 하는 식으로 평가가 되나요? 파운데이션은요, 일단 학부는 모르겠는데 파운데이션 발표할 때는 그냥 작은 데서 하는데 저는 진짜 이때가 정말 지옥이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은 영어나 쓸 수 있는데 더 떨려서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히려 외워보려고 하고 다 일일이 썼어요. 혹시나 만약에 내가 말을 못하면 읽기라도 해야 되니까 이게 어버버 하는 게 아니라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나마 작은 강의실이고 친구들이 앉아가지고 피드백을 줘요. 근데 뭔가 친구들이어서 그런지 뭔가 전 더 부담이 됐어요. 파운데이션 시험은 그냥 일반적으로 한국이랑 비슷하게 일반 시험이 있고, 그러니까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일반 시험이 있고, 에세이, 그리고 발표, 그리고 온라인 테스트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에세이에서는 약간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는 그룹 에세이가 있고 개인 에세이가 있어요. 그룹 에세이는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별로. 근데 그때 중요한 점은 내가 다 안고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룹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룹 에세이 비중이 높아요. 그렇지만 이게 막 내가 다 안고 가면은 절대 안 되고 잘 나누고 오히려 그냥 만약에 다른 친구가 안 한다 하면은 너 이것까지 빨리 해 라고 확실하게 말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에세이 같은 경우는 교수님한테 가장 약간 이메일 보내고 계속 여쭤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게 그 뭐죠? 레퍼런스 마지막에 쓰는 거. 출처 그거 하는 거. 네. 네. 그리고서 다른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외워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단어도 익숙하지가 않고 영어 같은 게. 그리고 온라인 시험, 그러니까 온라인 테스트가 있는데 그럴 때는 거기서 저는 가장 점수를 많이 받으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근데 그거에서 해야 좀 다른 거 할 때도 부담이 덜해요.
왜냐면 전 수학에 대한 부담감이 컸어가지고 온라인에서는 무조건 70 이상을 맞아놔야겠다 이 생각을 했죠. 왜냐면 제 목표는 그래도 한 67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들었어요. 리딩 공부 팁은 IELTS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리딩 가장 변동폭이 컸어요. 왜냐면은 6.0을 맞은 적도 있고요. 7.5를 맞은 적도 있어요. 왜냐면은 근데 6.0은 7.5를 맞은 이후에 맞았어요. 근데 일단 엄청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시간이 안 남았는데 나중에는 이거 다 풀고도 시간이 15분 남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일단 단어, 기본적인 단어들 중요하고 그리고서는 그 지문에 거의 대부분 답이 있거든요. IELTS는. 그래서 저는 문제를 먼저 읽고서 가서 얼른 빠르게 찾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 지문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IELTS에서는 그렇게 영어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경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서 약간 학부에서 리딩은 딱히 시험 개념이 아니라 이해하는 거여서 그냥 이해하는 정도? 그거면 되는 것 같아요. 리딩 공부는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단어가 중요하니까요. 아까 신정훈 학생이 또 다른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이제 정훈 학생도 맨체스터 목표하고 파운데이션 입학 전인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조금 더 입학 전에요? 네. 입학 전에는 IELTS 없으시면 IELTS가 필요 없으신가요? 왜냐면 그 학부로 진학하고 싶으시면은 괜찮은데 그래도 일단 영어 공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 파운데이션에서 배워야 되는 과목 중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은 약간 좀 광범위하게 배웠는데 내가 그 다음에 진학하고 싶은 학교에 그 과목을 미리 공부를 해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그 이후에도 도움이 되고 일단 한 과목 정도 개념이 잡혀 있으면 저는 못해서 그게 가장 후회되거든요. 미리 공부했으면 내가 다른 거 공부를 할 때 좀 더 시간 투자를 할 수 있었으니까 하나 정도는 미리 공부해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6.5를 맞고서 그래도 나 금방 땄고 꽤 잘한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딱 파운데이션을 가서 보면은 진짜 잘하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처음 만났던 친구가 브라질 친구였는데 궁금해서 물어봤죠. 그냥 어느 정도 실력인지. 그래서 IELTS 몇 점 맞았어 이랬는데 나 잘 못해. 그리고 특히 라이팅 못해 이랬는데 걔는 평균 8.0이고 저희 반에도 8.5 이런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5.5가 필요하지만 목표는 높게 잡아야 막상 가서 그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가기 전에 막 필요한 물품 같은 것도 알려주시고 유심칩이랑 막 컨센트 같은 거, 전압기 같은 것도 챙겨주시고 그냥 딱 그 리스트 주시고 뭔가 중요한지 그리고서 어떤 루트로 가는 게 약간 나의 미래 인생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지 이런 것 같은 꿀팁들도 많이 주시고 그래도 전 좋았던 게 이렇게 Q&A 같은 거를 저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때 물어볼 수 있고 그랬던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직접 생활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요. 저는 진짜 도움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다른 유학원 이게 그냥 진짜 칭찬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유학원에서 온 친구들은 되게 불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한테 어느 유학원에서 왔냐 이게 다 지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막 어느 유학원에서 왔냐 소개해달라 막 그런 것도 엄청 많았어요. 저희는 파운데이션 대학교 갔을 때. 학부 하는 거 비자까지도 다 도와드리기 때문에 네. 대학교 갈 때는 내가 성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약간 막 그 외적인 거 궁금한 거 같은 거 답해주시고 그런 거지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내가 성적을 받아야 도움을 주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딱 1시간 정도 진행했고요. 오늘 오늘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까지고 참가해 주셔서 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추가로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저희 영국유학센터 담당자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추가로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